안녕하세요 여러분, 인천변사입니다. 자, 오늘도 예전에 진행한 사건 중에서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 사건 시작합니다. 자, 오늘은 어떤 사건이에요? 네, 오늘의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. 저희 지방의 광주 지역 사건이고요.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 아내분이십니다. 아내분. 먼저 소송을 제기하신 원고시고요. 네. 두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였는데요. 네. 혼인기간 중에 상대방의 심한 폭언과 폭력, 폭행이 있었습니다. 네. 부정행위까지 있었는데 네. 사무실에 오신 우리 아내분에게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향후 폭언 및 폭행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폭언, 폭행이 있었고요. 네. 심지어는 2주간의 상해까지 입혔습니다. 네. 이에 우리 아내분께서는 소송을 제기하셨고요. 네. 결과가 잘 나와서 이혼한 사건입니다. 네. 이것도 실제 사건입니다. 보여드릴게요. 광주 사건이죠? 예, 오랜만에 광주 사건 하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그 연어 지역에서 오시잖아요. 홍 이사님이 기억하는 우리 사무실에 오시는 분, 한번 뭐 서울, 경기는 뭐 당연하고, 지방에 좀 기억나는 어디에서 오시죠, 보통? 전국이요. 대전, 대전 많이 오시죠? 부산, 창원, 부산, 뭐 네. 마산, 네. 제주도. 제주도에서도 오시죠? 예, 그다음에 뭐 네. 최근에 뭐 원주, 춘천, 강릉, 네. 뭐 전라도 쪽에서 저기 아주 먼 곳 해남에서도 사건이 있었습니다. 해남 사건, 해남 네, 사건 맞아요. 있었고요. 쌍권마을 해남 사건. 그다음에 경상도 쪽에서 통영, 통영 사건도 있고. 예, 그런 사건이. 하여튼 저희는 뭐 전국구로 전국 다 오죠? 모든 곳에서 다 오십니다. 근데 제 바람이 있어요. 아직 안 온 데가 있어요. 평양, 함흥 이런 데서 와야 되잖아요. 이제 우리나라 빨리 통일이 돼서 제 그 소원 중에 하나거든요. 우리나라가 좀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발전을 했는데 정말로 강대국이 되려면 통일이 돼야 돼요. 통일되면 어쨌든 영토도 2배가 되죠. 그다음에 인구도 확 늘죠. 그다음에 그 북한의 자원, 그다음에 인프라. 생각해 보세요.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이제 뚫리면 이제 유라시아 대륙하고 연결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국, 러시아, 저 유럽까지 쫙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럼 철도, 교통, 관광, 그다음에 또 얼마나 많은 또 사건이 생기겠습니까? 우리 변호사들도 사건도 많아지고 통일이 돼야 됩니다. 우리나라가 정말로 인류 선진국으로 강대국으로 발전하려면 통일이 돼야 돼요. 그래서 제 꿈이 이제 평양 가정법원에서 이제 북한 주민들 이혼시키고 소송도 하고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게 제 꿈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통일에 대해서 한번 그 꿈을 잊지 마시고. 근데 안타깝게 요즘 젊은이들 통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.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로 통일해야 되는 건 대업입니다.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꼭 관심 갖기 바랍니다. 자,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건 다시 한번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분이 이제 또 상대방이 폭행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? 폭행도 당하고 폭언도 당하고. 자, 그럼 증거는 있었어요? 있었습니다. 어떤 증거가 있었어요? 각서가 있었습니다. 각서가 있었죠? 잠깐 각서 몇 번 말씀드렸죠. 각서, 부부간의 각서 그거 뭐 소용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, 자, 그럼 우리 각서를 한번 보고 할까요? 네. 각서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또 이 영상을 또 처음 보는 분도 계시니까, 자, 이게 이제 부부간의 각서는 이렇게 쓰면 되죠.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. A4 용지에다가 제목을 잘 쓰시면 된다. 각서, 계약서, 그리고 각서를 작성하는 사람, 남편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남편이 잘못한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적으면 되겠죠. 뭐 언제 폭행을 했다, 뭐 언제 외박을 했다, 그런 내용을 적고,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해요. 각서만 적으면 이게 아무런 뭐 상대방이 또 이게 무슨 뭐 소용이 있느냐, 나 또 잘못해도 큰 불이익이 없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적는 거예요. 한 번 폭행할 때마다 위자료 1,000만 원, 한 번 외박할 때마다 뭐 위자료 500만 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. 그리고 날짜 쓰시고 이름 쓰시고. 자, 그럼 이게 효력이 있어요, 없어요? 있습니다. 있죠. 이것도 일종의 계약서예요. 증거가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잘못한 거에 대한 입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?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상대방이 각서를 썼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오래전 폭행이 뭐 진다스라든지 사진이 없다, 그러면 증거가 없잖아요. 근데 이 각서는 상대방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각서를 쓰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도 각서를 쓴 사람이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. 다만 주의사항이 있죠. 가끔 어떤 분이 전 재산을 다 아내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 효과가 있을까요? 증거가 될까요? 구체적이지 않고 네. 그런 불투명한 내용들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물론 그런 것도 있죠. 구체적이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쓰는 건 효과가 없고, 또 재산 분할이라는 건 언제 작성을 해야 돼요? 이혼할 때, 협의혼할 때나 이혼 소송했을 때 작성하면 효력이 있죠. 뭐 얼마를 뭐 주겠다, 아내를 많이 주겠다, 남편을 많이 주겠다. 근데 이거는 이혼을 안 하고 혼인을 유지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? 재산을 주겠다는 건. 그래서 재산 분할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무효다, 그런 판례가 있거든요. 그래서 재산 분할, 전 재산을 준다, 그런 건 효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쓰지 마시고, 구체적으로 잘못한 거, 잘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써야만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에서 저희가 이제 증거가 있어서 승소할 수가 있었죠. 근데 각서를 작성한 다음에 상대방이 또 때렸어요. 그 이유가 뭘까요? 상대방의 그런 폭행하는 습관이 왜 없어질까요? 맞아요.
계속 갈 것 같습니다. 이게 습관. 사람이라는 건 안 바뀌어요, 잘.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.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. 그런 말이 있잖아요. 딱 맞는 것 같아.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결혼할 때는 잘 몰랐겠죠. 이런 남편이 폭력적인 사람인지. 근데 신혼 초에 딱 발견했어. 자, 홍 이사님,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 이사님이 할 수도 있고 뭐 홍 이사님 자녀가 결혼했는데 연애했을 땐 몰랐는데 상대방이 결혼하자마자 아주 뭐 폭행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됐어요. 이런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딱 사유가 발견됐어요.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할 거예요? 일단 좀 지켜보고요. 지켜봐라. 그죠? 일단 바로 이제 이혼해야죠. 그래, 이혼해. 왜냐면 계속 맞을 거 아닙니까? 혼인연 내내. 그러니까. 예. 어. 못 고쳐야 안 바뀝니다. 그러니까 요즘에 매만한 남편도 있잖아요.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한 번 때렸다. 그러면 아예 뭐 한 번 실수했나 보다. 그럼 넘어가잖아요. 근데 또 때렸다. 이제 그건 습관인 거죠. 그건 습관인 거죠. 맞아요.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. 사람이. 한 번 정도는.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로 한 번은 뭐 이제 잘못을 했다고 쳐도 그것도 안 되겠지만 또 반복을 한다. 그건 일종의 습관성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. 근데 그래도 또 넘어가. 그 두 번, 세 번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? 그 다음에는. 그럼 못 고쳐. 상습 폭행은 돼요. 상습 폭행. 그러니까 왜 바람을 뭐 한 번만 피는 사람은 뭐 없다. 바람을 안 피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사람 없다. 이런 말은 있잖아요. 폭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. 폭행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겠죠.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전혀 폭행이 없잖아요. 그죠? 살면서 폭행, 폭언 이런 게 없잖아요. 근데 한 번만 폭행하고 한 번만 폭언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. 그게 일종의 습관성이라는 거죠. 정말 무섭습니다. 그래서 결단을 빨리 내리시는 게 필요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니면 이렇게 나는 거예요. 각서를 써도 또 폭행하고.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자, 그래서 우리 그 아내분이 참지 못하고 드디어 소송을 했죠. 그래서 법원에서 이 각서를 증거로 인정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위자료가 3천만 원. 3천만 원 나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? 본소에 의해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. 본소는 저희 원고이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위자료를 3천만 원 지급한다. 재산 분할도 꽤 받았고요. 그래서 소송 비용도 20% 정도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 80% 정도에 이제 승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굉장히 잘 끝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끝이 났나요? 상대방이 네. 이 결과에 대해서 항소를 저기했습니다. 또 항소까지 했어요. 야, 그 이유는 재산 분할 때문입니다. 예, 자 보세요. 광주가정법원에 이제 항소를 했습니다. 1심이 단독이었기 때문에 역시 같은 광주가정법원에서 이제 항소를 했죠. 항소심 결론은 뭘까요? 주문을 보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? 원고 승입니다. 원고가 이겼다는 거죠. 항소심에서. 자, 피고가 항소했지만 뭐 재산 분할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항소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역시 저희가 항소를 기각해서 승소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아시겠죠, 여러분? 상대방이 폭행, 폭언 이거 정말로 본인이 정말로 그런 혹시 잘못을 했으면 고쳐야 돼요. 정말 큰일 나겠구나. 내가 이러면 가정 깨겠구나. 그런 사람은 평생 가정생활 할 수가 없어요. 행복한 결혼생활을. 정말로 각고의 노력 끝에 고치던지, 또 피해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. 한 번 용서해줬다? 그러면 다음부터 만약에 또 반복되면 그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